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함수의 기본 구조와 매개 변수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개념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함수는 코드를 묶어서 이름을 붙인 블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자, 앞에 def라는 그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함수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가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제로 저랑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define의 약자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 greet이라는 함수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소가로를 이렇게 합니다. 네,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한 17로 할까요? 네, 좀 크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콜론, 엔터. 그럼 들여쓰기가 되죠.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요. 또, 프린트,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함수에서 나와서 그릿 함수를 이렇게 소가로를, 이게 바로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가 한 번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함수 안의 코드는 반드시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호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장인 활용 팁으로는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문구, 이메일 본문, 조건 필터링 등을 함수로 만들어두면 재사용이 편리하다. 이렇게 작성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개념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려면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사용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이름만 지정해 두고 호출할 때는 실제 값을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함수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능이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만들 땐 def. 자, 똑같이 greet 함수에다가 이번에는 자,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자, name을 집어넣습니다. 자, 콜론하고, 자, print, 그 다음에, 자, 매개 변수를 받아서 name 더하기. 자, 문자 10개씩 더하는 거죠. 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함수를 만들고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릿 함수 안에다가 홍길동 하고 그릿 함수 안에다가 영희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홍길동 안녕하세요, 영희님 안녕하세요 라고 붙여서 출력이 되죠. 자, 이 네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매개 변수 개수와 인자의 개수가 다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매개 변수에다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또는 철수 0이 한 번에 넣었을 때, 자, 매개 변수는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없거나, 2개 이상 했으면 에러가 난다는 뜻이죠. 자, 직장인 활용 팁입니다. 이름, 날짜, 금액 등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동적 문구를 만들 수 있어 업무 자동화에 유용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정의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B번이죠? 자, 다음 중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일까요? 네, B번이네요. 매개 변수 nam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래 코드의 출력 결과로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네, 매개 변수 홍길동을 받아서
반갑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네, A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해 볼게요. 네, 다 정답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환값, 그리고 기본값 인자와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반환값입니다. 영어로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자, 함수는 실행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return을 사용하면 계산 결과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반환값은 다른 변수에 저장하거나 다른 함수에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실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함수는 add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매기 변수 2개를 넣겠습니다. 더하기 위해서요. a하고 b를 받아서 자, 이제 return 반환값 return a 받은 a하고 b를 더해주는 것을 return 합니다. 자, 함수 나와서요.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 안에다가 add라는 함수에다가 3하고 5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는 합계, 자, resul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3하고 5가 들어가서 더하면 8인데 이 8을 리턴한다. 그 리턴한 8이 이 result에 들어가고 합계는 8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합계 8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return 이후에 오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return 아래에 어떤 코드들이 쭉 있으면 그건 실행이 안 돼요. 이미 return을 만나면 함수를 빠져나옵니다. 자, 직장인 활용 팁으로는 두수, 합, 평균, 수치 계산 등 결과값이 필요한 함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값 인자와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정의 시 기본값 인자와 키워드니까 함수 정의 시 기본값을 지정하면 값을 생략해도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면 순서를 바꿔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그릿 함수를 만드는데 자, 여기 name이라는 매개 변수 하나와 자, message라는 매개 변수인데 기본값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좋은 하루라고 넣겠습니다. 기본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자, f 자, 이렇게 하고 f 포매팅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name 님 자, 이렇게 자, message 이렇게 받아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릿 자, 앞에 0이만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메시지는 지금 현재 기본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릿 철수 하지만 나는 메시지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메시지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name 민수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매개 변수 순서를 바꿨어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으로는 기본값 인자는 항상 뒤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기본값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뒤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네. 직장인 활용 팁으로 메일, 제목, 안내 문구 등의 기본 메시지를 지정해 두면 빠르게 응용 가능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값을 반환하는 함수는 무엇일까요? 자, C번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C번이 아니라 D번이죠. 이제,
자, 2번이고, 아래 코드의 출력 결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가 되겠네요. 출력이. 다음 중 키워드 인자를 사용한 함수 호출은, 자, 키워드 인자 사용한 게 무엇일까요? 네, 이거겠네요. 네,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는으로 해야 되겠죠? 자, 제출하면, 네,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함수 안에서 리스트, 딕셔너리 다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자, 지역 변수. 지역이라면 이제 로컬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다. 자, 해당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전역 함수는 전역 글로벌 함수 변수인데요. 변수죠. 함수 밖에서 선언된 변수로서 프로그램 전체에 사용된다. 자, 개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수정하려면 글로벌 키워드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메시지라는 변수 안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자, 문자열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게요. 그릿 함수를 만드는데, 자, 여기다가 다시 메시지라고 한 다음에 반갑습니다 라고 넣겠습니다. 자, 두 개가 다릅니다. 이거는 전역 변수고요. 이 함수 안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함수 안이라고 해놓고, 자, 메시지를 이렇게 넣고요. 자, 바깥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자, 함수 밖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출력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는 이 메시지, 이거는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출력이 이렇게 되고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연관을 주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직장의 활용 팁을, 직장의 활용 팁으로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임시값은 지역 변수로, 전체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은 전역 변수로 하고, 주의할 점은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수정하려면 글로벌 변수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안에서 리스트, 딕셔너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함수의 인자로 넘기면 함수 안에서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트나 딕셔너리 한번 만들면 다른 함수 안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이는 함수가 원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 add 아이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아이템, 자, 리스트와 그냥 아이템을 받고요. 자, 아이템, 자, 리스트 받아온 것을, 자, append 함수는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추가시키는 함수입니다. 자, 아이템 이렇게 받습니다. 자, tasks라는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자, 메일 확인, 그 다음에 회의 준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add item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tasks를 넣어주고요. 리스트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보고서
작성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봐야겠죠? 네, 태스크즈를 프린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작성이 추가된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함수 바깥에 있는 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할 점으로는 함수 안에서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변경하면 함수 밖의 원본도 함께 변경이 된다. 자, 원본을 유지하려면 카피 함수 등을 활용해 복사한 후 사용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게 있지만 지금 현재 난이도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직장인 활용 팁, 함수로 리스트를 가공할 때는 데이터가 바로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고 의도적으로 수정인지 항상 체크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역 변수는 어디에서 유효한가,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가? 자, 지역 변수 어디서 사용 가능하죠? 네, 함수 내부이겠네요. 자, 리스트를 함수에 전달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복사본이 전달될까요? 그대로는 아니죠? 값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죠? 원본 리스트가 변경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에러 난다 아니고요. C. 자, 전역 변수를 함수에서 수정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자, 전역 변수를 함수에 수정하려면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출. 네, 정답이 되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수와 조건문, 반복문과 결합한 걸 한번 배워보고 실생활 예제 함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와 조건문, 반복문, 결합. 자, 개념 설명부터 할게요. 함수 안에 if, for, while 등과 함께 사용하면 더 강력한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반환하거나 반복 처리를 함수로 감쌀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습을 한번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 함수. 자, 이름은 체크, 스코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매개 변수로 스코어를 받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return. 자, 잘못된 A를 return 하겠습니다. 문자열. 그 다음에 elif. 자,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return B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S, 그 밖에 나머지 return C 이하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체크 스코어 프린트 85.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네, B가 출력되겠죠. 자, 85를 넣고 85가 여기서 걸리고 리턴을 받으면 함수를 빠져나오니까. 자, 이제 나머지 지우고 한번 이거 함수 안에 반복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show 리스트. 자, items를 매개 변수 받고요. for item in items.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자, 빼기를 넣고 ite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w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넣어줘야겠네요. 자, 매일 확인, 그 다음에 회의 참석,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이렇게 보고서 작성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게 리스트가 들어가면 그 리스트를 폼을 통해서 하나씩 가져와서 출력. 네. 자, 이번에는 실생활 예제 함수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함수 개념을 활용해 직장인에게 익숙한 업무를 자동화해 볼 거고요. 함수를 만들면 한번 정의하고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def. 자,
rate, 이메일. 자, 이 매기 변수로 name과 department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return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F, 포매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을 넣어주고, name,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자를 사용하면, 출력 시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디파트먼트 넣어주고, 부서에서, 이제 입력하려고 하는데 칸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줄바꿈 해서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에러가 뜹니다. 꼭 이걸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또 줄바꿈, 그 다음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줄바꿈. 자, 이렇게 하고요.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제너레이터 이메일, 홍길동, 그 다음에 인사팀인가봐요. 자, 프린트, 제너레이터 이메일, 이영희, 그 다음에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이구, 이게 이렇게 많이 비워져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가 비워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력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의 활용 팁으로 메일 본문, 공지 내용, 보고서 형식 등 자주 반복되는 문장을 함수로 만들면 업무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문을 포함한 함수는 무엇일까요? 네, B번이겠네요. 자, 함수 내부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데이터를 반복 처리하기 위해서겠죠? 자, 아래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보니까 이름을 받아서 리스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일 확인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것 같네요. 그렇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출력한다 라고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됐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장 함수 다시 보기, 사용자 정의 함수 대 내장 함수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함수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은 자주 쓰이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해본 함수들 중에서도 내장 함수가 많죠. 이미 프린트,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거죠. len, type, int, string, sum, max, min 같은 것들이 내장 함수입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numbers 안에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10, 20, 30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프린트 함수를 해볼게요. 합계 sum numbers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최대값 max numbers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최소값 min 함수 numbers 넣어주고요. 자, 프린트 평균. 자, 평균은 numbers 다 더한 것에다가 나누는 거죠. 그 길이만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직장 활용 팁입니다. 숫자, 데이터, 집계 같은 것을 활용할 때 썸과 len은 아주 매우 유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자 정의 함수 대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장 함수는 파이썬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함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합니다. 자, 둘 다 목적은 같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내장 함수는 이렇게 sum,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뜻하고,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저희가 배웠던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 이 def에서 만드는 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죠. 자, average. 자, 데이터를 받아서, 자, return을 하면 되겠네요. 자, sum.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len 길이로 나눈다. 자, 이제 scores에다가 80, 90, 10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 자, 평균 점수 하고 average, 저희가 만든 거죠. scores 리스트 넣어주고,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죠. 자,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활용 팁입니다. 내장 함수는 빠르게 사용하고 복잡한 조건이 붙을 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내장 함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내장 함수 아닌 게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내장 함수 사용했던 것들이죠, 다. 자, 10번은 아닙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원하는 로직을 직접 구현할 수 있다. B겠네요. 다음 중 sum 1, 2, 3 리스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안에 있는 걸 더하는 거죠? 자, B가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함수로 구성된 간단한 자동화 프로그램, 함수를 만든 미니 프로젝트 맛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로 구성된 간단한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자, 반복 작업을 함수로 나누고 필요한 순서대로 함수를 조합하면 자동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자, 실습입니다. 업무 일정 자동 알림입니다. 자, 보니까 notif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순서를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자, 이렇게 이거부터 보면 됩니다. 자, notify는 함수가 이거겠네요. 자, print 오늘의 일정입니다. 자, task가 자, 함수를 불러오고 그거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 task를 보러 가면 되겠네요. 자, task는 return을 하네요. 이런 리스트를 return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것을 print schedule 함수가 받아서 할 일은 뭐다 이렇게 출력하는 것 같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get underbar tasks 함수. 자, return. 이 함수는 단순 리스트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메일 확인하고 회의 준비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겠네요. 그 다음에 df print underbar schedule. 자, 이거는 task라는 매개 변수를 받네요. 자, 반복문을 쓰네요. task in task 받아와서 자,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할 일 task 이렇게 받아서 자, 이거를 자, def 자, notify 함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print 오늘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tasks는 get 우리가 만든 task 함수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print schedule에다가 tasks를 넣어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 notify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실행 하면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인 활용 팁입니다. 반복 일정 알림, 업무 분배, 개인 할 일 정리 등의 함수 기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를 만든 미니 프로젝트 맛보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 조합으로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실습 예제입니다. 사용자 입력, 조건문, 반복문, 함수 조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run 함수를 호출하네요. 자, run 함수 볼게요. 자, 여기다 get employee list를 함수를 호출하고, 자, print award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자, 먼저 get employee list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예,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하나씩 가져와서 재직 연수가 5 이상일 때만 출력을 해주는 거네요. 즉 2는 안되고 홍길동과 이철수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employee list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자, return, 자, 리스트 안에다가 딕셔너리가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딕셔너리 안에는 이름이라는 키에다가 홍길동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직연수라는 키에다가 5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름이라는 키에다가 김영희라는 값이 들어가고, 재직연수라는 키에다가 2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동일합니다. 세 번째도. 자, 이렇게 넣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함수로는, 자,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인가 봐요. 자, 매기 변수로는 employee 받아서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자, 받아서 반복문인데 조건문도 들어가네요. 자, 안에다가 재직연수 키의 값이 5보다 크다면, 자, 프린트를 해주세요. np 이름. 자, 이렇게 하고,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리네요. 네. 장기, 근속상, 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많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빼내었네요. 이렇게 이름을 받아와서 프린트, 그 다음에 df run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get employee list를 불러와서, 자, 프린트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run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직연수가 5 이상인 홍길동과 이철수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장 함수는 빠르게 사용 가능하고 복잡한 조건이 붙을 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감싸서 재사용을 높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함수를 여러 개 조합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함수를 여러 개 조합하면 좋은 이유는 반복 작업을 나눠서, 함수별로 나눠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번. 자, 아래 코드의 출력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run 함수를 호출하네요. 보니까 프린트가 있는데 task1과 task2를 함수를 출력합니다. 보니까 메일 확인 완료, 보고서 작성 완료가 있네요. 자, C1이 되겠습니다. 자, 나만의 업무 도우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input을 사용한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input은 뭐 하는 함수죠? 네,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제출. 네. 자, 보니까 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것으로 함수에 대한 실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